이 자세가 만들어지는 순간 파워가 바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된다는 거는 서브를 넣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서브나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고 싶은데 아무리 힘을 줘서 때려봐도 부자연스럽고 내가 사용한 힘의 반만큼도 힘이 나오지 않는 분들, 오늘 이거 하나로 강서버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아마추어 분들 중에 서브나 스매싱을 받으면서 한 10분 중 2분 정도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서브가 안 된다는 분을 좀 봐드리다가 또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을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내가 그동안 왜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이 정보를 알려드리면 서브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강하게 서브를 넣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 강한 서브나 강한 스매싱을 하기 위해선 하체 힘을 끌어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체 힘보다 더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힘을 끌어올 수 있는 몸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브나 스매싱을 때릴 줄 모르는 분들 중에 하체 힘을 끌어올 수 있는 몸의 구조를 만드실 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테니스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브와 스매싱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복근 힘과 허리 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복근 힘과 허리 힘은 서브와 스매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한 서브와 강한 스매싱을 때려 넣을 때 이 복근 힘과 허리 힘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힘의 시작점인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특히 오른쪽 골반 힘입니다. 만약 이 골반 힘을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절대로 강한 서브나 강한 스매싱을 가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힘을 낼 때 힘의 시작점은 무조건 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서브를 넣을 때 느낄 수 있는 힘의 시작점, 그게 바로 골반 쪽 힘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근 힘과 허리 힘은 서브와 스매싱에서 단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골반 힘이 베이스로 잡혀 있을 때 복근 힘과 허리 힘이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다리를 편 다음에 허리를 뒤로 쭉 제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다리가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쭉 뒤로 젖혀졌다 올라오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막 곡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무릎을 만약 조금 구부리시고 골반 쪽 힘이 쫙 들어가면 허리를 뒤로 쭉 젖혔다 다시 올라오는데 훨씬 더 쉽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복근에 힘을 주는 것조차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반대로 밑에서 받쳐주면 허리를 뒤로 젖히더라도 복근에 힘을 짱짱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서브와 스매싱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서브나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때 허리가 활처럼 휘는 이미지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스핀 서브 같은 경우에는 활처럼 휠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은 서브나 스매싱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안 좋은 습관들이 왜 생기냐면 서브와 스매싱은 허리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라는 정보를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브나 스매싱에 대한 주된 힘이 허리 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허리 힘을 많이 사용해야 파워가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허리를 많이 젖혔다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을 활처럼 휘게 만들면서 골반 힘의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몸이 활처럼 휘게 되면 골반에도 당연히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서브를 넣으려면 최종적으로는 힘이 뒤에서 앞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른쪽 골반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를 너무 심하게 활처럼 휘게 만들어버리면 스윙이 나오는 과정에 젖혔던 허리를 다시 올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결국 힘을 줘야 할 임팩트 순간에 정확히 복근 힘과 허리 힘이 잘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힘이 뒤에서 앞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99% 허리 힘이 사용되는 방향은 저쪽인데 힘이 전달돼야 할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럼 당연히 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스핀 서브에 대한 허리 힘의 방향이 어디일까요? 서브를 정면으로 넣는다 가정하면 힘의 방향이 저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핀 서브는 허리가 활처럼 조금 휘어도 가능하다, 혹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나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보다 쉬워요. 토스를 하신 이후에 첫 번째, 허리를 뒤로 너무 많이 젖히지 말 것. 그냥 딱 여기서 토스를 하시고 허리를 요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허리는 원래 너무 많이 젖히는 게 아니에요. 서브 넣으실 때 허리를 너무 많이 젖히면 젖힐수록 허리 힘이 스핀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많이 젖히면 젖힐수록 스핀량이 늘어나고 파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힘은 이 정도만 뒤로 젖혀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두 번째,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골반의 텐션감을 느낄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힘의 시작점은 오른쪽 골반이기 때문에 다리를 굽혀서 골반의 힘을 모아주시는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토스를 하시고 오른쪽 무릎을 굽혔잖아요. 그럼 여기서 왼쪽
왼쪽 옆구리를 쭉 늘려줄 왼쪽 옆구리를 쭉 늘려주는 동작은 강한 서브나 강한 스매싱에 필요한 정확한 허리 힘에 대한 방향성을 더 정확히 만들어주기 위한 동작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토스를 하시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신 다음에 왼쪽 옆구리를 쭉 늘려주셨으면 그 다음엔 오른쪽 옆구리가 살짝 접힌다는 느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느낌이 좀 오실 수 있어요. 이 왼쪽 옆구리를 쭉 늘려주셔도 오른쪽 옆구리가 살짝 접히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오른쪽 옆구리가 살짝 접힌다는 느낌을 만드시면 여기가 쭉 늘어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만들어주시면 강하게 서브나 스매싱을 때릴 때 필요한 자세가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네 가지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제가 좀 쉽게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이렇게 허리를 뒤로만 접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듀스 코트보단 애드 코트에서 더 서브를 편하게 잘 넣으시고요. 듀스 코트에서도 상대 백쪽, 센터 쪽인 그러니까 T존이죠. 이 T존으로 넣는 게 그나마 좀 편하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 상대 포 쪽인 Y존으로 빠져나가는 서브를 잘 못 넣으십니다. 구질면에서도 스핀 서브도 어정쩡하고 슬라이스 서브도 어정쩡해요. 이 자세가 만들어지는 순간 파워가 바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된다는 거는 서브를 넣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토스를 하고 제가 아까 왼쪽 옆구리를 쭉 늘려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토스를 하시는 동시에 왼쪽 옆구리를 늘리시면 안 돼요. 토스를 하시고 공이 정점에 올라가기 조금 전에 그때 옆구리를 쭉 늘려주시는 겁니다. 토스와 동시에 옆구리를 쭉 늘려주시면은 리듬도 망가지시고 토스도 망가져요.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한 느낌만 딱 오시면 여러분들의 서브와 스매싱이 강해지는 건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